저희가 이제 계속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바는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하는 활동이지만 경관을 지키고 마을 농촌 사회를 지켜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비용을 좀 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마을 공동체 기금을 좀 만들어 달라라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점차적으로 그런 일들이 늘어날 것이고 몇 년 후에는 그런 것들이 생겨날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을 만들기 활동이 유지되고 있어야 돼요. 이제 아무도 안 하는데 그걸 줄 이유가 없잖아요. 계속 하고 계셔야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마을 만들기라는 건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스스로 생각해서 하는 활동이고, 마을 만들기 사업은 그런 활동 중에 그게 국가적으로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들은 예산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는 그 두 가지 마을 만들기 활동을 하시는데도 필요하면 저희가 인력으로라든지 혹은 예산 있는 경우에는 예산으로 지원을 해드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을 만들기 사업은 정부 정책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마을에 활용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을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저희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텐데,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마을 만들기는 계속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죠. 그 이유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가장 큰 이유는 고령화입니다.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여기 오늘 안 오셨는데 대천마을에서 아니구나 천태마을에서 죄송합니다. 천태마을에서 저기 장곡리 천태마을에서 한 지난 10년간 꽃밭을 엄청 잘 만드셨어요. 뭐 이렇게 가로수 같은 것도 잘 하셔가지고 제초도 잘 하시고, 그런데 벌써 이제 10년이 지난 거죠. 활동을 하고 나서 할머니들이 이제 점차 화를 내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야씨 우리가 이제 다 늙어가지고 맨날 제초만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이제 방향이 조금씩 바뀌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고령화돼 있다는 거죠. 그만큼 그걸 이제 받아줄 후세대가 있으면 좋은데 점차적으로 그런 이제 분들도 많지 않고 하다 보니까 마을 만들기에 매우 어려운 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과 다르게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계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만날 필요가 없는, 예전에는 뭐 논농사 때문에 다 같이 뭐 농사를 지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필요 없잖아요. 그냥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고 기계 가지신 분한테 위탁하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성이 많이 무너졌다. 그러니까 공동체 활동들이 많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 가자라는 말씀이죠. 옛날에 공동체 활동으로 했었던 거, 뭐 예를 들면 지금도 많이 하시지만 정월 대보름날 척사대회 같은 거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안 하시는 마을도 많단 말이죠. 그리고 뭐 이렇게 어떤 보호수 같은 데에서 산신제라든지 뭐 이렇게 비는 활동들, 그런 활동들도 많이 있었는데 점차 없어졌죠. 그걸 복원하는 것도 좋고요. 다만 그걸 복원하는 게 지금 시대에 맞지 않으면 굳이 그걸 복원할 필요 없이 지금 새롭게 같이 모일 필요가 있는 것들을 만들어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옛날하고 지금하고 이제 시대가 변했는데 갑자기 상조 문화를 다시 살려보자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살아날지 잘 모르겠어요. 그 옛날 거를 무조건 복원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시대에 맞는 공동체성이 무엇인지 확인해보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같이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보는 게 좋겠다는 얘기죠. 오늘 저기 일대 회장님 계신 홍동면 반교마을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방식으로 뭘 하냐면 떡 돌리기 뭐 이런 걸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새로 이사 온 집이 그 이장님 말에 따르면 비용을 많이 들면 서로 부담스러우니까 10만 원 한정 해가지고 이 집이 떡 한 번 내는, 한 달에 한 번씩 마을 안에 모여가지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그런 활동들을 새롭게 만들지 않으면 마을회관에 모여서 같이 모여가지고 뭐 어떤 행사를 하기가 매우 어려워진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서 공동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고요. 그런 것들을 다 저희 지원센터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는 방향성도 제시해드리고 하실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지원센터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사업 체계의 큰 흐름은 이거예요. 생각하고 실천하자. 마을 만들기의 아주 핵심이 이 생각하기입니다. 생각. 제가 눈을 강조드리지만 생각을 우리가 안 하고 군수님한테 넘긴다든지 면장님한테 넘긴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원하는 걸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마을이 뭘 하고 싶은지는 마을에서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뭐 예산이 좀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걸 잘 해보고 싶은데 예산이 좀 부족하니 정부에서 좀 지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는 거죠. 아주 쉽게 이게 쉬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마을회관에 뭐 예를 들면 냉장고가 고장났어요. 그럼 그냥 고장난 채로 계속 사실 거예요? 누가 와서 바꿔주겠지. 면장 가만히 있으면 면장이 와서 바꿔주겠지. 언젠간 바꿔줘요. 그런데 면장님이 뭐 그 마을에 냉장고가 망가졌는지 안 망가졌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고민하고 냉장고가 망가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요즘에는 마을회관 안에 있는 집기들은 웬만한 면에서 다 사주니 면장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근데 이제 내 게 아니고 우리 거다 보니까 다 항상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언제 바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 것이. 그래서 좀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실천하는 일들. 실천이라는 건 뭐 돈을 들여 우리가 사자 이런 것도 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 예를 들면 면장한테 가면 이걸 사주는 게 있대.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해서 면장님한테 가서 요구를 해보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실천하고 그 얘기는 뭐예요? 아주 쬐끄만 것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 하다가 사업하기는 아까 말한 마을 만들기 사업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는 거죠. 저희 그 마을센터에서 갖고 있는 사업 중에 소액 사업으로 500만 원짜리도 있고요. 도에서 지원해주는 선행 사업이라고 2,400 정도 규모의 사업도 있고 이런 걸 한 번씩 해보는 거예요. 단계별로 500만 원짜리 해보니까 해볼만해. 마을 사람들도 좋아해. 그러면 그 다음 걸 한번 또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500만 원짜리 해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불만이 가득해. 갈등이 유발될 것 같다. 그럼 이제 멈추시면 돼요. 멈추시고 또 다른 거 또 기획해보고 이러면 되는데 제가 보니까 농촌 사회가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부정적이야. 다들. 500만 원짜리 해놓고 뭐가 좀 잘 안 되면 다들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우리 마을 사람들이 다 그렇지 뭐 애들은 안 돼. 하지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근데 잘 하시는 마을, 지속하는 마을들의 특징은 어떠냐면요. 그렇게 실패했을 경우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너무 앞서갔나 봐. 이게 지금 주민들이 못 따라오는 것 같아. 여기서 잠깐 멈추고 다른 거 한번 해보자. 이렇게 쉽게 넘어가면 되는데 오히려 마을에서는 우리 마을 사람들은 안 돼. 안 되는 애들이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다시 뭘 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시면 뭐 여기 자영업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뭐 식당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의 그 평균을 보면 실패하는 확률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망해먹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시 도전하잖아요. 그렇게 다시 도전하려면 생계가 걸려 있기도 하지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마을에서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이장님을 비난해. 왜 저런 거 갖고 왔어? 뭐 이러면서 이장 너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장님들이 다 이게 기가 죽어서 뭘 못하잖아요. 그런데 잘 되는 마을을 보면 이장 잘했어. 고마워. 너 때문에 고마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까요, 어머니? 열심히 해야죠. 네. 열심히 더 잘하지. 저기 우리 대천마을 이장님 여기 계신데 대천마을 이장님이 한때 여기 이 어깨뽕이 이렇게 들어 지금도 어깨뽕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네? 이러고 다니신다고 해요. 왜? 그래도 당신이 마을에 가서 뭘 하자고 얘기를 하면 따라주고 그러니까 면장 앞에서도 꿀리지 않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근데 보통 의장님도 어떠냐면 연장님이 뭐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디 할 만한 마을 있으세요? 그러면 다들 그냥 가만히 계세요. 왜 가만히 계시냐면 이게 도대체 마을에 가서 얘기를 하면 마을 사람들이 따라줄지 안 따라줄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늘 칭찬을 해주셔라. 그 칭찬을 해야 이장님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하시는 것들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과외일이에요, 과외일. 그런데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근거는 마을 사람들이 지속적인 칭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네, 사업으로 접근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생각, 실천, 사업 이렇게 단계로 나눠져 있고요. 아까 여기 말한 것처럼 생각하고 실천하고 사업하기가 있는 것처럼 사업으로도 생각, 실천, 사업으로 분류를 해놨고 이 생각, 실천, 사업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다 외우시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굳이 외우실 필요가 없다. 그냥 생각하고 실천하고 그러다 잘 되면 사업도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렇게 그냥 좀 세세하게 구분해 놓은 것 뿐이니까 이걸 전부 외우실 필요는 없다. 다만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서 갖고 있는 사업들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단계별로 한다. 단계별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이런 식이라는 1학년하고 천재들은 이렇게 월반도 하긴 하지만 우리는 월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 단계씩 가야 되는 청년마을 조사다, 마을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현장 포럼을 하고 맞춤 사업, 선행 사업, 자율개발, 종합개발 뭐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어요. 솔직히 지금 잘 안 나오시는 역대 회장님들의 면면을 보면 대체적으로 여기까지 간 마을들이 많아요. 다 했다고 생각하시니까 안 나오시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마을 만들기는요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어요. 계속 가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을 일이잖아요. 마을 일이. 그걸 어떻게 끝내? 계속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여기서 더 이상 받을 게 없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만두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이거는 마을 센터에서 갖고 있는 사업만 예시한 거예요. 이거 외에도 중앙정부에서 여러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도 지속적으로 연계할 수 있으니까 계속 관심을 갖고 정책이 변화하는 흐름을 보고 우리 마을에 맞는 사업들을 갖다가 활용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요 생각하기 단계는 주로 학습이에요. 생각하는 거. 생각의 핵심 뭐냐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마을이 앞으로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걸 생각하고 운전면허 취득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운전해보잖아요. 운전 실습. 500만 원짜리 사업도 한번 해보고 2,400만 원짜리 사업도 해보고 그래도 잘 되면 더 큰 사업들도 하는 거예요. 그냥. 진짜 사업. 운전이 내가 이제 잘 습득이 됐으면 택시 운전을 할 수도 있고 버스 운전을 할 수도 있고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이 자율개발 사업은 2억짜리도 있고 5억짜리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막 이렇게 돈을 얘기하면 자꾸 다 저 돈 받으러 가야지 라는 생각을 좀 하시는 경향들이 있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꼭 이걸 목표로 하시기보다는 마을 여기 현장 포럼 다 하신 마을들이에요. 현장 포럼에서 계획했던 우리 마을의 꿈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맞춤 사업, 선행 사업, 자율개발 이런 걸 통해서 종합개발을 통해서 하나씩 실천해 보자고 말씀드리거든요. 계획도 없는데 돈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 옛날에 특히나 지금도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런 자율개발 2억짜리, 5억짜리 계획 세울 때 컨셉
행사가 붙어요. 저희 같은 전문가가 이제 와가지고 이제 막 뭐 하고 싶으냐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마을에 우리 마을 하고 싶었던 게 이런 게 있었어 라고 얘기하면 그 계획이 세워지는데 어떤 마을은 진짜로 어떤 마을 요즘에는 흔치 않은데 아직도 좀 있더라고요. 그냥 컨설팅 업자한테 야 네가 좀 생각해서 우리한테 얘기를 해줘야지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그 마을 계획은 전부 다 이 사람이 세운 거야. 그 마을 꿈이 아니고 이 사람 꿈이든 컨설팅 업자 꿈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끝나고 나면 사업이 다 실패해. 마을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계획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실천될 때 같이 노력하는 것이 성공하더라라는 얘기죠. 아주 이것도 단편적인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마을 회관을 오래된 마을 회관을 이제 리모델링이 아니라 새로 지어주기로 했어 군에서. 그럼 이장님이 그러겠지. 야 내가 따왔어. 박수. 그 다음 끝이야. 지어질 때까지 안 모여. 네? 그냥 새로 지어준다니까 오케이 이러고 안 모여. 그리고 준공날 들어가 봐.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일단 첫 번째로 여자분들이 다 화를 냈어요. 왜 화를 낼까요? 여기 노동마을 오셨죠? 그렇죠? 그 지어질 때 들어가 보셨어요? 지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완공되기 전에. 저희는 그걸 리모델링 한 거예요. 네. 다 지어진 다음에 주방 넓혀달라고 하면 참 난감하죠. 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마을회관 우리 건데 이장님만 몇 번 들락날락 하시고 마을 사람들은 이장이 알아서 잘하겠지 이러고 만나면. 근데 그런 마을은 대부분 다 나중에 화를 내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잘 활용되는 건물은 어떻게 됐냐면 설계 단계에서도 마을 주민들이 많이 사용 주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을회관으로 치면 마을회관에 주방은 누가 써요? 분유회원들이 씁니다. 그럼 분유회장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주로 쓰는 마을회관의 용도가 경로당이잖아요. 노인회장님 오시고 여성 노인회장님 오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좀 방을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고민하고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설계도를 보는 개념이 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설계도 평면도 보면은 잘 몰라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지어질 때 기초공사 할 때부터 이렇게 들락날락 하면서 이게 여기가 남자 어르신 방이요? 여기가 주방이요? 뭐 이런 거 확인한 다음에 안 돼. 조금 더 넓혀줘. 뭐 이렇게 하면 좀 조정을 그나마 그때는 할 수 있는데 다 짓고 들어가가지고 넓혀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넓히냐 이거지. 그렇게 하는 마을들이 있었는데 거기는 여전히 사용을 잘 하시더라는 거죠.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은 들락날락 하시면서 최소한 다 같이 리더 그룹에서 보시고 좀 조정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또 마을 사람들한테도 계속 어떻게 지어지고 있는지 알려주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한 데가 잘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런 연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학습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그냥 지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생각하고 실천하고 생각하고 실천하고 생각하고 실천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가면서 마을의 역량도 높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할 때 무리 없이 잘 활용되게 되는 그런 과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내년 방향 앞에 서두가 길었는데 내년 사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어떤 게 변화했느냐 제가 한 2, 3년 전부터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2020년을 기점으로 재정이행이 됐어요. 재정이행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 때 이 방향성은 맞죠. 다들 이해하시겠지만 지방 분권 그러니까 중앙정부에 귀속되지 않고 지방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으려면 예산을 지방에다가 많이 자율적으로 줘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동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에 국가에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게 국가에서 80%를 걷어들이고 지방에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게 20%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흔히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재정자립도가 너무 낮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맨날 중앙정부에 손 벌려다 보니까 군수님도 당신 의지로 뭘 하기보다는 중앙정부에서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더 지방의 자율성을 주겠다라는 측면에서 자치분권, 지방분권을 강조했고 그걸 정책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지방비 매칭 비율이 8대2에서 7대3으로 늘렸어요. 바꿔냈어요. 구조를. 그러니까 국가에서 세금을 80%를 가져가던 걸 우리 70%만 가져갈게. 30%는 지방에서 가져요. 뭐 물론 그래도 비율이 10%지만 그렇게 큰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원래 정책이 장기적으로 정부 끝날 때까지 6대4까지 하기로 했었는데 거기까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7대3으로 바꿔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보세요. 세금이 저렇게 8대2에서 7대3으로 변경했으면 돈을 막 더 찍어서 지방에 준 게 아니고 국가에서 하던 사업을 줄이고 그 돈을 그냥 뭉태기로 지방정부에다 준 거예요. 10%만큼. 그럼 국가에서 하던 사업을 줄여야 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를 하니까 중앙정부 부처에서 얼마씩 줄여야 된다 이거 지침을 주니까 이렇게 줄인 거예요. 줄이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업을 없애야 돼요. 그래야 돈이 생기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이런 사업들을 다 없애서 재원을 마련해서 지방정부에 준 거란 말이죠. 근데 저희 그 마을만들기 지원센터하고 매우 밀접한 예산이 농림부에 있다. 농림부에는 저런 사업이 줄어든 거예요. 농촌자원복합사업화, 농업기반 정비, 지역전략 식품산업 육성. 요거까지는 우리랑 크게 상관이 없는데 소소하게 우리랑 관련이 있는 게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군구 일부. 요게 마을만들기 지원센터하고 가장 크게 밀접된 거예요. 예를 들면 그동안에 다음 그림이 있는데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뭐 기초생활거점 이거하고 전부 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으로 국가에서 관리하던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이만큼은 이제 우리가 안 할 거야. 국가에서 이만큼은 우리가 안 할 거야 하고 이 사업을 없앤 돈을 그냥 지방에다가 내려준 거예요. 니네가 알아서 해. 이제 그 기조가 뭐냐면 이거였다는 거죠. 기조가 중앙정부는 앞으로 그 전까지는 2020년 전까지 재정이행을 하기 전까지는 중앙정부에서 행정이 단위 마을 사업도 관심을 갖고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정이행을 하면서 돈을 마련해서 줘야 되니까 지방정부에 줘야 되니까 앞으로 중앙정부는 면 단위 이상만 사업의 관리를 하겠습니다. 마을 단위 사업들은 지방정부에서 하십시오. 니네한테 돈을 줬으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국가에서 했던 이런 사업들. 마을 만들기. 저기 들어가 있죠? 네. 그건 뭐냐면 행정리에서 그동안 5억짜리 사업을 국가에서 이렇게 신청해서 국가에서 돈을 받아서 했단 말이에요. 그걸 다 없앴어요. 그 돈을 다 그냥 지방정부에 준 거란 말이에요. 농촌다운 복원이라든지 뭐 농촌현장 포럼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게 전국 전체가 4,387억 원 이거를 다 지방정부에 이양을 해준 거예요. 이제 이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안 해요. 대신에 지방정부에서 하십시오라고 이제 공고를 한 거죠. 근데 웃기게도 이거는 다 없어졌는데 이게 없어지니까 전국에서 이제 좀 혼란스러웠어요. 전국에서 우리 분야가 마을 만들기 분야가 좀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없어지면 그럼 마을 만들기 사업을 어떻게 해? 라고 했는데 충청남도는 마을 만들기를 굉장히 이렇게 강하게 정책적으로 지원을 많이 한
도예요. 다른 도는 없는데 충청남도만 자 이게 없어지니 그럼 도에서 그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마을 만들기 아까 말하는 2억짜리 사업, 5억짜리 사업은 도에서 만들었어요. 도에서. 그래서 도에서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충남의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마을 만들기 사업은 시군에서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잘하는데 청양이나 이런 데는 그거를 군수님이 만들어줬어요. 청양형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고 해서 몇 개소, 1년에 한 두세 개소를 2억씩, 3억씩, 5억씩 지원해주겠다. 이런 거를 군 자체 사업으로 만들었는데 홍성군은 그거를 만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좀 지자체별로 이제 차이가 좀 나는데 홍성군은 현재까지는 충남형 마을 만들기 그 사업만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는 시군 역량 강화 사업은 계속 국가에서 갖고 있었단 말이죠. 저희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가 아까 말했던 그 소액 사업이라든지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을 다 시군 역량 강화 사업비로 했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버티고 있었는데 2024년부터 내년부터 지침이 올해 갑자기 지침이 바뀌면서 시군 역량 강화 사업도 몇 단위 이상 사업에 지원하도록 강제를 했어요. 이론상은 맞아요. 이것도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의 기조는 몇 단위 이상만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2020년부터 2021년, 23년까지는 시군 역량 강화 사업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뒀었는데 뭐 정치적인 이유로 이제 2024년부터는 이 시군 역량 강화 사업도 몇 단위 이상 사업에 지원하도록 지침이 수정됐다. 이게 뭐예요? 뭐냐 하면 그동안 했던 동아리 사업, 소액 사업 하지 못하게 막아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2023년도 저희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의 총 예산이 9억 1,100만 원. 엄청나게 많은 돈이긴 하죠.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핵심 사업이 이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은 저희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가고요. 그 밑에 시군 역량 강화 사업으로 많은 사업들을 지원해 왔었는데 앞으로 이거를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 못하는 게 아니고 방향이 바뀌었어요. 똑같은 사업을 내년에도 사업을 저희가 확보했는데 그동안에는 이거 가지고 소액 사업도 하고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뭐 공익 활동 지원 사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런 거를 못하게 막혔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작년 시군 역량 강화 사업으로 이렇게 했는데 저기 이렇게 선 그어놓은 거 있잖아요. 선 그거는 이제 앞으로 내년부터 하지 말라고 하는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못하게 된 사업들, 주민 동아리 육성, 생각학교 실천 사업, 이게 소액 사업이죠. 그다음에 공동체 운영 지원, 마을 공익 활동 지원 이런 걸 전부 못하게 됐어요. 그리고 뭐 체험마을 포럼이라든지 동네 한 바퀴 뭐 소소한 것도 있는데 이런 걸 다 못하게 됐단 말이죠. 이런 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냐 하니까 1억 한 5천 정도가 지원할 수 있었던 게 다른 사업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빨리 캐치하고 올해 한 5월 달에 캐치하고 내년 사업, 그러니까 홍성군의 내년 예산에 이런 걸 못하게 되니 마을 활동들, 마을 만들기에 근간이 흔들린다. 마을 만들기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이런 걸 살려내도록 군에서 돈을 좀 더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고요. 1억 2천 정도를 좀 더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모두 아시겠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 기조가
예산이 이제 부족하고 건전재정 때문에 국가도 그렇지만 하여튼 지방정부도 다 거진 제가 알기로 30%씩 예산을 다 삭감하는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 사업은 다 뭐 하지 말라는 추세고 예산을 다 깎는 상태예요. 그래서 하여튼 1억 2천을 요구했는데 최종적으로 6천만 원을 배정받았습니다. 저희가. 이런 사업을 다 합쳐서 이런 걸 해야 되니 1억 2천을 달라고 했는데 6천만 원을 확보했어요. 그래서 이게 2024년도 저희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총 예산인데 총으로 보면 사업비 늘었어요. 그죠? 아까는 9억 1,100만 원인데 지금은 10억이 넘죠. 총 사업비는 늘었는데 마을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는 줄어들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농촌현장포럼 청년마을 조사단은 똑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사업비 있잖아요. 이거를 늘린 거예요. 저거를 새롭게 요구를 아까 1억 2천 했다고 했잖아요. 6천만 원을 여기 보시는 것처럼 확보를 했고 6천만 원 갖고는 도저히 답이 안 나와서 저희가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비, 인건비하고 운영비에서 절감할 수 있는 거 다 절감을 해가지고 1,781만 원을 밑으로 사업비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총 7,781만 원을 확보했어요. 네, 이게 뭐랄까요, 저기 군수님이나 의회 그쪽에서 더 이상 그쪽에 이제 그 확보를 못하니까 저희 스스로 이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낸 게 이 정도다. 그래서 7,781만 원을 마련을 했다. 그러니까 1억 2천에서 많이 줄긴 했지만 어찌됐든 마을 관련 사업비를 이만큼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는 이 제 설명자료 뒤에 한글 파일이 있는데 제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군의회에 보고를 하고 싶어서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본 게 있어요. 근데 보고를 하진 못했지만 한번 읽어보시고 나중에 군수님 혹은 군의회 누군가를 만나시면 마을 만들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왜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다 써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마을 만들기 사업비가 더 필요하다. 7천 가족은 부족하다. 6천 가족은 부족하다. 한 1억 2천 정도는 지속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것도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이양을 해줬잖아요. 그게 농림부에서 그동안 그 마을 만들기 몫으로 지원했던 사업비의 일부를 뺏어 준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걸 뺏어 줄 때 재정이양, 그러니까 재정이양의 원칙이 뭐냐면 스스로 쓸 수 있게 재량을 주는 거잖아요. 거기다 꼬리표를 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든지 말든지는 그거는 그 동네 군수님, 시장님이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시장 군수님은 아야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우리 딴 데다 쓸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청양 같은 데는 그것 때문이 아니고 그 공동체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더 만든 데도 있고 홍성도 전혀 안 만들었다고 하기는 뭐하지만 예산이 솔직히 좀 부족하다 라는 것들을 좀 어필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도 계속 이제 설명을 하고 의원님들 만나고 뭐 이런 일들을 앞으로 더 하겠지만 내년은 이게 고정일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동안에는 시군 역량 강화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시군 역량 강화 사업이 똑같아요. 4억이 맥시멈이에요. 전국에서 제일 많이 받는 거예요. 4억. 그런데 문제는 이 4억이 앞으로 마을 단위로는 주지 말아라 라고 하는 정책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저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사업비를 없던 거를 만들었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요게 이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사업비 7,781만 원이 이런 사업이라는 거죠. 네.
마을 동아리 지원 사업도 여전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는 액수도 좀 줄고, 예, 작년에 4,500만 원 가지고 했습니다. 1,500만 원이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의 마을 개수도 줄어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원 금액을 350이었나? 300이었는데 뭐 내년은 한 200? 뭐 이런 정도로 좀 줄이면서 여러 마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한번 하려고 하는 거고요. 여기 300만 원 10개 마을인데 작년에 16개, 그리고 계속 매년 한 16개씩 나왔어요. 16개씩. 그래서 300만 원으로 10개를 할지 조금 줄여가지고 좀 마을 많이 할지 요거까지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각학교 실천 사업도 소액 사업으로 하는 건데 마을당 보통 작년까지 500만 원 기준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전체 금액이 좀 줄었기 때문에 400만 원 정도로 좀 줄여놨습니다. 그리고 공익활동 지원 사업도 여전히 있긴 있는데 저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게 공익활동 지원 사업이 저희가 만든 이유가 마을에서 좀 주기적으로 정례적으로 이렇게 활동들을 했으면 좋겠다. 제 마음 같아서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동네 청소를 하시든 뭐 마을의 공익 활동들을 위해서 뭔가 하는 활동들에 좀 도움이 되고자 만들었는데, 그렇게 하신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힘드셔서 2번, 3번만 하시고 마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을 만드는 사람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돌아가는 거하고 아주 이렇게 내용이 부합하지 않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상근자 역량 강화 사업비도 좀 있고 해서 이런 정도로 지금 2024년도 마을센터 사업이 없어졌던 것들은 이렇게 살리려고 하고요. 이거는 시군 역량 강화 사업.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군 역량 강화 사업 방향이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완료지구 활성화라는 게 뭐냐면 연사무소 옆에 무슨 센터 같은 게 하나씩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갈산에서 오신 분, 갈산의 신한역센터. 결성에서 오신 분, 결성에 뭐 있어요? 네? 그렇죠. 복지회관. 복지회관. 그 다음에 서부에서도 오셨나요? 서부에도 무슨 센터가 하나 있어요. 좀 불만이 제가 많긴 한데 국가에서 이 실정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조건 그거 활성화하는데 2억을 써라. 총 사업비 50%를 써라. 이 2억은 무조건 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을하고 크게 상관없는, 어떻게든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조금 상관은 있을지 모르지만 기조가 그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작년까지만 해도 이 사업의 핵심 주체는 마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내년부터는 시군 역량 강화 사업의 핵심 기조 대상이 되는 데는 마을이 아니에요. 아까 그런 그 면 단위에 있는 건물을 활성화시키는데 활용해라 라고 하니까 그걸 저희가 어떻게든 이렇게 엎어치고 매치고 해가지고 거기에서도 마을이 좀 관여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긴 하는데 이제는 주류 메인이 마을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이제 달라진 점이에요. 그 50% 2억을 저쪽에다 쓰고요. 지역인적 자원 육성 이 부분이 약간 유두리를 부릴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부리는 유두리가 지역 전문가 역량 강화라든지 뭐 이런 공동 학습회, 학습 모임 지원 뭐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학습 모임 지원은 이게 그러니까 마을이 주요 대상이 아닌 거예요. 마을도 할 수 있는데 마을을 염두하고 만들어진 사업이 아니에요. 면 단위에서 여기 환경과 관련된 공부를 해보겠다. 그리고 우리 면 단위의 환경을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을지
공부를 해보겠다 하는 모임이 있으면 거기에다 지원. 그런 이 학습 모임 지원에는 마을에서도 들어올 수는 있지만 마을로 한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작년까지는 한정을 해드렸어요. 저희가 마을에 하나인다, 여기 회원 마을에 하나인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 사업에서는 한정을 할 수가 없다 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 시군 역량 강화 사업은 앞으로 우리 마을 만들기 분야의 그 행정리 단위 사업과는 아주 밀접한 연관은 좀 없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업비를 군비로 마련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아쉽긴 한데 내년에는 그 뒤에 자료 보시고 의원님들한테 얘기해요. 야, 우리 1억 2천이 있어야 해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우리 인건비하고 운영비 줄여가지고 여기 사업비를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 이제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중요한 거는 앞으로도 마찬가지. 정책이 어떻게 흘러갈 거냐라는 측면에서 한마디만 더 하면 중앙정부 기조가 마을은 이제 손대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방정부에서 하라는. 근데 군수님이 그런 쪽에 관심이 많으면 또 좋은데 그걸 또 기대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지금 현재 군수님이 나쁘다 이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군수님이 되시는 분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누구 역량에 따라 다를까요? 표를 가지신 분,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세를 보여주고 우리 쪽에 지원을 좀 더 해달라고 요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마을만들 지원센터를 여기 계신 분보다도 더 이해를 못 하세요. 군수님도 워낙 많은 사업을 하니까 마을만들 지원센터 뭐 하는데요? 이렇게 물어보신 경향이 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 많은 마을에서 이런 사업들을 살려내야 된다, 확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 아마 저희가 말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힘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에서는 앞으로도 행정리 단위에는 크게 신경 쓸 수가 없을 거다. 그래서 나온 사업이 뭐예요? 농촌협약이에요. 농촌협약이 뭐냐면 음량 단위 계획을 크게 세워서 농림부한테 갖다 주면 농림부에서 그게 괜찮겠네라고 하면 지원을 해주는데 그게 지금 홍성군에서는 어디예요? 갈산결성 서부 여기가 지금 농촌협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300억 규모로 5년간. 근데 5년이 끝나려면 1, 2년 정도 더 있어야 돼요. 1, 2년 정도 더 있다가 다시 2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때는 어디가 할 수 있을까요? 1기 때는 제가 크게 신경 안 썼는데 2기 때는 제가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생각이 있는 지역에다 줄 거 생각이. 솔직히 얘기하면 1기 때 서부 결성 갈산에 준 이유는 거기가 제일 열악하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으로 건물도 없고 뭐 이런 다른 데보다 열악하기도 했지만, 네, 그런 측면에서 거기 줬단 말이죠. 근데 그거 선정할 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거예요. 저기를 줘야 되느냐 라는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할 사람. 건물을 맨날 지어주면 뭐예요?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주체가 없다는 거예요. 주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제일 열악하다고 판단해서 1기 때 줬는데 2기 때는요. 2기 때는 조직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리고 꿈이 있는 데다 줘. 뭔가 계획이 있는 데다. 그러니까 은하 대천
여기도 지금 마을은 잘 나가는데 은하 전체로 보면 꿈이 없어요. 꿈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데가 많아요. 금마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장곡도 지금 들어간 게 없어서 장곡이 1순위로 그런 측면에서 장곡이 제일 여건이 좋아요. 아무것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는 뭔가 주면 잘할 것 같아. 왜? 그런 조직들이 많거든요. 그런 지역이 돼야만 국가에서도 지원해주기가 좋아요. 그리고 지원을 받았을 때 성공한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꿈을 가지. 우리 마을의 꿈도 중요하고 면 단위의 꿈도 중요하다. 면 단위의 꿈을 꾸려면 이장님들은 이장협의회에 가서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대로 같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우리 면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는지 하는. 근데 그게 잘 되려면 기본은 끝으로 말씀드리면 기본은 이거예요. 마을 만들기. 마을이 행정리가 바로 서야만 주민자치회도 제대로 되는 거예요. 주민자치회 백날 잘 돼봐야 마을이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아무것도 안 돼요. 최소 단위가 마을이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에서 뭘 할 때 마을 만들기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저희한테 뭘 지원받을 수 있냐고요? 지원해드리는 뭐 하드웨어 사업은 없어요. 근데 뭐 교육을 받고 싶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뭐 돈이 안 들어가니까 제가 강사를 해도 되고 나름대로 전문가입니다. 주민자치회 남의 동네 가면 다 알아주는데 우리 동네에서는 안 먹어줘요. 네? 아무튼 교육도 필요하고 뭐 어떤 사업비도 필요한데 그런 것들은 이제 점차 만들어 가려고 해요. 근데 지금 약속을 딱 드리기가 쉽지는 않아요. 하여튼 같이 고민해 보시죠. 근데 그런 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을 만들기의 시작과 끝은 여전히 마을이기 때문에 마을이 마을자치 시스템을 잘 갖추셔야 된다. 거기에 핵심 뭐냐면 마을도 정례적인 모임을 좀 하세요. 한 달에 한 번 개발위원회 회의라든지 임원회의를 하든지 뭐라도 하시란 말이에요. 분여회. 어머니들 각성하셔야 돼요. 분여회는 조직이 있는데 모임이 없어. 한 달에 한 번 밥이라도 드세요. 그 돈도 많으신데 자꾸 모여서 우리 뭘 하고 싶다. 하자. 이런 얘기를 해야 저희도 지원해드릴 게 생기는데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이름만 있고 활동이 없어요. 우리 노인회, 청년회, 부녀회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청년회는 이제 막 별로 없지만 하여튼 부녀회에서 하고 싶은 것들을 만들어서 총회에다가 돈을 좀 달라고 해서 해도 되고 뭔가 지원 사업들을 찾아봐서 해도 돼요. 그리고 저희가 직접 수행하진 않지만 지금 신화인력 플러스. 그냥 신화인력 플러스 사업단이 있는데 거기서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조직 체제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가 대화마당에서 그런 정보들을 자꾸 제공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에 맞게 하시면 된다.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고 싶은 게 있어야 돼. 그래야 저기 뭐 100만 원 지원해 준대. 그때 조직 만들 거예요? 그러면 다 실패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거를 막 생각해 놓고 돈이 필요할 때 어디서 그런 돈 줄 수 있는 데가 있나 이런 데를 좀 찾아보시면 그것도 이렇게 무조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해서 사업이 돼야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정보들을 꾸준히 제공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매달 한 번씩 이런 대화마당을 저희가 할 텐데 그런데 많이 오셔가지고 정보를 취득하시고 같이 이야기를 마을의 상황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뭐 이렇게 부족한 것도 많지만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도 좀 더 낮은 자세로 마을에 좀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